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초등생활입니다. 대학 입시에서 국어 과목의 중요성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습니다. 초등 부모님들의 국어에 관한 걱정이 늘어간다는 의미겠죠. 특히 국어의 여러 영역 중에서도 비문학 독해에 관한 불안과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문학 독해 연습을 시작하는 시기에 관한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적기는 과연 언제일까요? 17년차 현직 국어 선생님의 책 속에서 해답을 찾아보았습니다. 선행을 시작하는 시기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영어는 초등학교 때 끝내야 중학교 때 고등 수학까지 선행할 시간을 확보할 수 있다고들 합니다. 사교육 중심지, 일명 학군지에서는 초등 고학년 학생들이 고등학교 수학 문제를 풀기도 합니다. 영어와 수학을 중심으로 선행하던 것을 요즘은 국어까지 확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우후죽순 늘어나는 국어, 논술학원 중에는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곳이 많습니다. 수능 변별력이 국어에 있고 국어가 워낙 어려워졌다고 하니 조바심이 나서 어려서부터 시키는 것 같습니다. 수학은 위계화된 학문이기에 능력이 된다면 선행도 괜찮습니다. 수학에 특화된 영재들의 경우 수학 문제 풀기에 스스로 흥미를 느끼고 초등학생이 대학 수학 문제를 풀어내는 사례도 종종 소개됩니다. 영어도 그렇습니다. 영어 문제는 단어를 100% 알고 해석과 추론을 해낼 수 있으면 초등학생이라도 절대평가에서 고1 수준의 모의고사는 1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국어는 좀 다릅니다. 입시국어의 최종 목적지인 수능 문제 수준으로 보면 국어 선행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지문을 해석하기 위해 고도의 사고력, 추론 능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요즘 수능 국어는 다른 교과에 대한 지식까지 알아야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지문이 출제됩니다. 이렇게 교육과정 내 모든 교과의 배경 지식을 갖춘 상태에서 고도의 추론 능력, 논리적인 사고력을 동원하여 문제를 풀어야 하니 국어 선행은 쉽지 않습니다. 그런 능력은 적어도 중학생쯤은 되어야 자연스럽게 생깁니다. 그러니 국어는 아무리 일찍 시작한다고 해도 전체적인 학업 역량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기 전에는 선행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럼 초등 시기에는 어떻게 비문학 독해를 준비할 수 있을까요? 다양한 제재의 글을 많이 읽고 적극적으로 사고하는 활동이 가장 중요합니다. 기계적으로 문제를 많이 풀기보다는 능동적으로 생각해야 사고력이 발달합니다. 따라서 이 시기에는 어려운 비문학 문제집을 풀리기보다 다양한 제재의 글을 읽고 토론하고 능동적으로 생각해보는 훈련이 더욱 중요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이자면 글은 가능한 긴 글이 좋습니다. 비문학 문제집은 지문 배치상 2쪽을 넘지 않는 길이의 지문을 가져옵니다. 전체 글의 일부만 발췌해 수록한 것이니 비문학 문제집의 지문만 열심히 읽어서는 전체 글을 파악할 수 없고 글의 호흡이 짧게 끊기는 것이죠. 이처럼 글을 호흡이 짧게 끊기는 것에 익숙해지면 맥락이 긴 글을 읽어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초등 시기에 독해 문제집을 푸는 것보다 차라리 독서를 많이 하라고 권하는 것입니다. 과학적 호기심이나 창의력을 키워주는 체험활동을 하면서 이건 왜 그럴까? 다르게 생각하면 어떨까? 라고 질문하며 지적 자극을 주는 것이 오히려 국어의 추론적인 사고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줍니다. 비문학 독해 대비를 위해 학원에 보내거나 문제집을 풀려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면 좋겠습니다. 학습으로서 비문학 독해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시기는 청소년기입니다. 초등 시기에는 독서와 체험으로 사고를 확장하는 데에 중점을 두세요. 학생을 가르쳐 본 사람이라면, 특히 국어를 가르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공감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어 능력의 본질을 키우는 것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주어진 내용을 암기하기에도 시간이 너무나 부족하고 할 공부가 많은데 계속 사고력 타령이나 하니 한가한 소리가 아닌가 생각하는 분들도 많을 겁니다. 그럼에도 국어의 본질에 진정으로 가까워지는 비결은 생각하기라고 확신합니다. 네, 지금까지 소개해드린 내용은 현직 국어교사인 김지영 선생님의 저서 국어 1등급 고득점의 비밀이라는 책의 내용 중 일부를 재구성한 것입니다.
출간된 지 얼마 되지는 않았지만 영어 수학에 관한 고민만으로도 충분히 답답할 우리 슬조 가족분들께서 궁금해 하실 만한 초등, 중등, 고등, 시기별 국어에 관한 거의 모든 내용이 담긴 책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큰아이의 고등 입학을 앞둔 저 역시 많은 도움을 받고 있는 중이고요. 국어 관련 사교육과 교재 업체의 마케팅의 영향으로 지금 초등학생들이 비문학 독해 문제풀이를 시작하는 학년이 점차 낮아지고 있습니다. 일찍 시작할수록 유리할 거라는 믿음 때문인데요. 본문에 소개드린 대로 국어라는 과목의 특성을 바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국어는 문제풀이 훈련을 일찍 시작한다고 해서 그것이 고등국어, 수능국어의 점수로 연결되지 않는 매우 독특한 종류의 과목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국어교육 전문가들이 비문학 독해보다 독서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변의 모두가 문제풀이를 하며 교재 단계와 레벨을 높여가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부모만의 소신을 갖고 독서에 집중하기 쉽지 않으실 거예요. 열심히 독서하는 아이를 보면서도 늘 불안하고 쫓기는 심정이시죠? 제가 어떻게 잘 알고 있을까요? 저도 똑같이 겪었던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 불안을 견디며 뚝심 있게 밀고 나간 독서 습관 덕분에 중등 시기 내내 국어학원 한 번 안 다니고도 국어시험 준비에 어려움이 없었고요. 수능 국어 영역 문제도 거뜬히 풀어내는 아이를 보며 초등에서 독서에 집중했던 것이 참 다행스러웠습니다. 여러분, 아주 조금 먼저 지나온 예비 고등엄마인 제가 우리 슬조 가족분들께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비문학 독해의 시작과 적기는 중등 이후라는 사실. 초등에서는 독서에 온전히 집중할수록 중등 이후의 독해력에 유리하다는 사실. 문제풀이 연습은 중고등 때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충분한 독서의 경험이 있었던 아이와 그렇지 않은 아이가 중고등 시기에 본격적인 문제풀이 훈련을 시작하면 그 속도와 수준이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달라지는지 곧 실감하게 되실 거예요. 그래서 이번 방학의 가장 중요한 미션으로 우리 집 독서 습관 정착시키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하루 10분도 좋고 일주일에 겨우 30분도 좋으니 독서를 중단하지 않고 아주 느린 속도로 길밥을 업그레이드 시켜보는 의미 있는 방학이 되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운동, 독서, 칭찬 꼬박꼬박 하기로 약속하시고요. 저도 그럴게요. 감사합니다.